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화성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두 집합 XY에 대해서 연산을 이렇게 주어져 있다. 알겠습니다. 어떠한 세 집합에 대해서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합집합을 구해달라. 익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1번부터 이런 문제를 낸다. 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자, 좀 알아봅시다. 우리가 이제 요 연산 조건을 보게 되면 나타내는 영역이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뜻은 먼저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세집합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세집합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각각의 부분에 대한 영역의 구체적인 숫자들을 됐습니까? X, Y, Z 쓰고 자, 이 전체 부분이 교집합에 있으니까 20 이렇게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A 연산 B를 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니까 어디 부분이 되죠? A하고 B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되겠습니까? Y, Z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얼마다? 50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B하고 연산하게 되면은 B하고 일단 C를 쓰겠고 그 다음에 X도 있고 이 부분이 또 37이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여기 또 열심히 또 나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C 더하기 A가 처리되겠고 그 다음은 자, 어디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XY가 되는 거죠. XY 이런 부분 합이 63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후후 열심히 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죠? 왕창 더하기를 해가는 게 키포인트죠. 그럼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런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행히 좀 산수는 되는군요. 여기를 먼저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100이 되니까 152 처리가 되겠고 자, 그렇다면 요 안에 있는 값은 절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76이 되는 건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 결과 76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문제 구해야 될 것은 합집합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다 더하겠는데 그곳에다가 얼마를 더 마저 더하게 해주면 25를 마저 더 더하게 해주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죠? A합 B합 C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합 B합 C 원소이겠어. 제가 아까 좀 살짝 한 비워놨다 쓴 이유 아시겠죠? 잘했죠. 자, 그렇게 처리되면 101 이렇게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101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죠. 자, 첫 문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학교 문제를 풀 때 보면 1번 문제가 이렇게까지 좀 길어지는 형태는 별로 나오지 않는데 허성구는 좀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정의 부분 자, 이렇게 표시되는 거 확실하게 좀 인지하셔서 그러니까 학습이 좀 돼 있어야 이런 부분 빨리빨리 처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문제를 읽다 보니까 집합 3개짜리는 이렇게 벤 다이그램에 각각 필요한 영역별로 이렇게 구체적인 거 이렇게 문자 쓰는 거 이런 것도 또 역시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시험 장소에서 당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제 자체가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좀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해서 왕창 더하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문제 풀이하면서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출제된 겁니다. 자, 1번 문제라고 해서 그냥 쉽게 줄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아니니까 자, 집중력을 가지고 풀어라 뭐 이런 취지에서 1번 문제를 연관된 것 같습니다. 자, 파이팅해서 계속 이어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부정이 참인 것. 그냥 묻지 않고 또 부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모든 소수. 그러면 이제 어떤 소수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고, 홀수 반대는 짝수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소수는 짝수다. 자, 소수 중에 2가 있죠. 2가 있으니까 짝수.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 안 들어간 거 열심히 좀 지우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 말은 맞는데 부정을 하게 되면 정사각형은 평행사변이 아니다. 이거 틀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참인 거는 지워버리면 되는군요. 자, 모든 무리수의 제곱은 유리수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안 배웠겠지만 세제곱근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제곱한다고 해서 모두 되는 거 아니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원래 거짓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우리가 부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무리수 이 부분은 제곱 과정을 거치게 되면 뭐다? 유리수가 되다.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제곱근 할 때는 제곱해서 a가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런 것들은 제곱한다고 해서 이 부분 a가 이제 유리수라고 했을 때 유리수가 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말은 이젠 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 이거 성립하는 식인데, 그러니까 부정을 하게 되면 이거 되게 되겠죠. 성립한다는 것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a제곱 절대값 2배의 ab가 되겠고 더하기 b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a제곱 b 2ab가 되겠고 b제곱 이렇게 처리되고 약분할 것들 약분 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ab의 절대값이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이거든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이 맞는 식이었는데 부정하니까 또 틀렸다 이런 얘기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거에 부정을 하면 이제 모든 실수가 되겠고 그 다음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처리가 되겠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자, 요 식은요 전부 두 배 해주고 또 이렇게 나누니까 얘는 곱셈공 시대 공부했겠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유도 과정을 쓰기에는 좀 시간이 좀 빡빡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곧바로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정한 것이 성립하겠다. 그죠?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됩니까? 찾았습니다. 자, 또 한 개수가 또 5개 되고 해서 또 2번 문제도 막 보기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또 5개를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이 잃지 않고 또 초반이니까 또 빠른 속도로 해서 시간 확보하는데 또 나름 또 신경을 쓰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양수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근데 범위가 이렇게 좀 크다 돼 있으면 나중에 범위 이런 거 포함관계 표시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not Q가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뭐 이런 때 필요 조건이니까 이게 큰 집합 이런 형태를 처리해 주는 게 표현하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x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 양수니까 이 부분이 그냥 5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x-1이 a보다 작거나 같다. 으쌰. 같다고 빠질 뻔했습니다. 이런 형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x제곱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요거는요 제곱근을 구하게 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처리되겠고 자, 요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a 그 다음에 어이골래 여기는 또 1 더하기를 어떻게 1 더하기를 이렇게 처리할까요? 자, 그러면 이쪽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범위 부분에서 이 부분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1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최대값이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죠? 루트 3 마이너스 1에서 구해가는 그런 형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뭐 좌측은 좀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뭐 그냥 범위 표시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이런 형태로 표시돼야 되고 이 부분도 이렇게 표시돼야 돼서 이런 부분 할 때 이제 이쪽 집합이 좀 더 크다를 해서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서 제가 어떻게 했죠? 자, 이제 이 식의 대우 형태를 좀 해놓고 대우가 이제 원래랑 이제 똑같은 부분이 되는 거니까 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필요 조건 하면 이제 사이 범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나마 드릴 수 있는 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확하게 조금 제가 사용한 거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면 조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점을 지나는 직선을 평행이동을 좀 하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 대칭이동했더니 요거와 수직이 됐다. 점 직선의 방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그럼 점 직선의 방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관계식이 하나 있고요. 자, 이런 것을 평행이동을 하는데 뭐 전부 다 평행이동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직선과 수직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울기만 열심히 잘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기울기가 a인데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기울기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 a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되죠?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x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여기 부호 바뀌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울기 조사한 겁니다. 기울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원래는 이제 직선을 그대로 다 해야 되는데 y에 a에 x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1 뭐 이렇게 하더라도 기울기가 그대로 a가 유지가 되죠. 자, 그래서 좀 현명하게 처리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직선과 수직이 된다 그랬으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y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2가 되어야 되겠고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최종 정리한 기울기. 그래서 a 값이 가볍게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가는 게 좀 효율적인 풀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되니까요. b 값은 이항시키면 플러스 8 돼서 정리해서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 마이너스 5 처리됐으니까 결과는 3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원래 이제 문제의 취지에 맞춰서 풀이하려면 자, 이렇게 이제 직선을 그대로 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기울기 변화가 없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알아가는 게 이제 수직 이런 부분이니까 기울기 변화 없고 대칭해 주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 직선의 기울기 나와서 수직인 관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같아져야 되겠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좀 잘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제 뭐 시간을 좀 절약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지금 일본부터 지금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들로 구성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힌트 풀어갈 수 있는 팁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했다가 좀 잘 써먹으면 보탬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S대학교 지원자 중 168명이 합격하 있다. 남자 여자의 B, 합격자의 B, 불합격자의 B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원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알아봐야 되겠죠. 좀 정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자 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남요 열심히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원자 수 B 현재 잘 모릅니다. 숫자는 잘 모르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문제 나온 걸 좀 잘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뭐 합격자 수도 나왔습니까? 합격자 수. 남자 여자 지원자 수 비는 이거 뭐 10대 3만 알면 되죠. 10대 3만. 이거 다른 정보는 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를 해야 되는데 합격자 같은 경우 이제 B가 3대 1이라고 했는데 자, 이걸 이제 뭐 3A 그러면 이제 A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불합격자도 있습니다. 불합격자의 B는 11B 3B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B가 주어져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죠. 이렇게 합격자 수는 다 합치면 4A인데 그것이 168명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4, 46, 4, 2, 8이면 A 값은 42 명수를 좀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불합격자도 B가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합격자, 불합격자 합치면 지원자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A 더하기 11B 더하기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3B 더하기 한 이 B가 전체 지원자 수의 B니까 10대 3이 돼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식이 얻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내항하고 외항을 곱하기 해주니까 10A 30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9A 더하기 33B가 되겠습니다. 자, 이항시키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데 A 값이 문제에서 이미 42로 구해져 있죠? 됐습니까? 42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42는 이꼴 3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B 값은 그러면 또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3일은 3, 3, 4, 12 해서 B 값도 얻어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뭘 푸는 거죠? 지원자 수입이 지원자 수입비는 10대 3인데 지금 이제 더하기 한 게 지원자 수입이죠. 자, 요게 이제 지원자 수니까 이 부분을 전부 다 합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A가 되겠고 그 다음에 14B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합격자 수는 168명이라고 나왔으니까 14B B 값이 14가 나왔으니까 14제곱이 되네요. 맞습니까? 호호호호. 14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196입니까? 196. 자, 이곳에다가 168을 좀 우리가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곳에다가 4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6에다가 364명이 됩니까? 되죠. 자, 그래서 364명 있어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문제에서 이제 B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B 여기는 이제 문자 처리해주고 요거는 또 이제 문자 처리하면 불편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하기 한 결과가 나중에 이제 10대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관계식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그 다음에 합격자 수 가르쳐줬으니까 뭐 값을 알고 됐죠. 자, 요거는 그나마 좀 무난한 문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를 이제 표로 좀 정리하면 풀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신감 갖고 풀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실수로 구성되는 두 집합 PQ에 대해서 P집합은 이렇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직선인 것 같습니다. Q집합은 이렇게 무엇이죠? 원인 것 같습니다.
이때 명제 P집합의 어떤 원소는 Q집합의 원소에다가 참이 되겠다. 어떤 원소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자, 무슨 풀이냐? 이쪽이 이제 원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P집합은 직선이거든요. 직선에 있는 어떤 원소 하나라도 이쪽에 있는 원소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런 원소 두 개가 이제 이쪽 Q집합에 있는 원소가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가 되는데 이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하, 즉 교점이 존재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니까 그죠? 어떤 원소니까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해결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원과 직선과의 관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거리 요걸 이용해서 풀이를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x 플러스 2y 마이너스 k는 이꼴 제로 써놓고요. 중심좌표 0,0 하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거리를 구하게 되니까 5가 되겠고 00 마이너스 k의 절대값 됐죠? 자, 이 부분이 반지름이 루트 20이더라요. 야, 이거보다 이제 작거나 같게 되면 이제 만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k 절대값은 곱하기 해주니까 100이니까 10으로 풀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k 값이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해서 이제 범위가 우쇼 이렇게 나왔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자, 범위 다 구해져 있는데 자, 차를 구해달라. 그럼 뭐 20 가볍게 차려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맨 처음에 문제를 해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직선의 어떤 점 자체가 여기 있는 것을 만족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왜 대입했을 때 만족하려는 데 와가지고 자, 이렇게 이런 점들. 자, 어떤 점이 자, Q집합에 있는 원소여야 되겠다. 교점이 존재해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알아내가는 과정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해석하는 부분들이 관여되어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조금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7번입니다. AN은 N이 배수의 집합이다. 1, 2, 3도 쭉쭉 집어넣어서 배수의 집합. 그렇죠. 뭐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6의 배수하고 8의 배수를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6하고 8하고 2, 3은 6, 2, 4 어이굴레 이것도 뭡니까? 여기다 쓰고 있어요.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그러면 이제 공배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이 되겠습니까? 24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요 부분이 P가 이쪽에 쏙 들어가야 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또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요 값이 좀 작아져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P의 최대값 그럼 당연히 얼마가 되죠? 24가 되겠습니다. 최소값 2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12하고 16에 이제 합집합. 야, 여기 이제 합집합이 문제입니다. 합집합. 큰일 났습니다. 12하고 16 했는데 요거 이제 4, 32, 4, 4, 16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 이게 지금 우리가 12의 배수의 집합을 넣으면 12에다가 16에다가 24에다가 뭐 30에다 쭉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이런 숫자들은 다 공통적인 요소는 4, 4, 32, 4, 46, 4, 6, 24, 4, 8, 32 뭐 이렇게 쭉 간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런 원소를 다 모두 포함하려면 요거의 최대 공약수 형태인 몇 의 배수의 집합? 4의 배수의 집합이 되어야 4의 배수의 집합 이런 것들이 되어야 즉 4, 8, 12, 16 이렇게 쭉 써가는 집합이 되어야 뭐 이렇게 나오는 나중에 나오는 이런 원소들이 전부 이 집합에 들어갈 수 있겠다. 됐습니까? 하하하.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Q는 또 얼마가 되겠고 4가 되겠고 이쪽은 아까 얼마가 구했죠? 24를 구했습니까? 자, 해서 두 개의 값을 더하기 해서 답을 구해가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쉽게 따지면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이런 걸 구해가는 거네요. 자,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래도 이제 약간의 좀 개념이 들어간 거니까 좀 집중해서 풀려고 여러분들 약간의 노력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3, 4 범위에서 이미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상상 성립한다. 여긴 함수식 나온 거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랑 생긴 모양이 전부 똑같이 생겼습니다. ax제곱, bx제곱, 4ax, 4b, 4a 플러스 이거 뭐 재미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들을 좀 잘 보게 되면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이런 모양이 생겼습니다. 요것도 좀 그렇다면 좀 그럴싸하게 써볼까요?
x-2 플러스 4 이렇게 좀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요것도 또 b의 x-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1 그대로 다 놔둘까요? 말까요? 자, 일은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식을 아주 더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a의 x-2의 제곱 이런 모양 하고 x-2의 4 이런 모양 하고 그 다음에 b의 x-2의 제곱 이런 모양을 해놓고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유리함수하고 2차 함수의 관계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쭉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좀 여기다가 이제 1, 2, 3, 4 했는데 여기가 지금 2 표시해야 되겠고 문제에서 또 최종적으로 또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3, 4범위가 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유리함수 그래프 열심히 점근선 2가 처리가 돼서 주어진 식에 3을 대입하는 거니까 맨 처음 함수식이 아니라 요 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3을 대입해 보니까 어떻게 되죠? 3을 대입하니까 1분의 이제 4니까 2, 3, 4 대충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를 대입해 보니까 2가 되죠. 여기가 4라고 해주면 절반 정도의 이 표시에서 유리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요게 두 개의 이차함수를 그려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대칭축이 2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꼭지점을 지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평행이동한식을 구하니까 좀 쉽군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구할 것은 요 함수보다는 항상 여기 주어진 식이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쪽 함수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 값이 커져가면 점점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더라도 요걸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가 이제 4,2라는 사실을 좀 잘 기억했어야 되겠고, 이걸 쭉 그래도 여기 역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내려올 수는 없죠.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가 3,4라는 것도 역시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뭐 대입하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주어진 식의 x에다가 4를 대입해 보면 4를 대입해 보니까 2의 제곱이니까 4a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거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a의 최대값 그래서 얼마? 2분의 1 구해놨습니다. a의 최대값. 자, 이쪽 함수식은 3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1이니까 제곱해도 뭐가 되죠? b가 되죠. 됐습니까? 자, b가 나오는데 그 값은 이제 4보다는 항상 이 결과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b의 최소값은 4가 되겠고 a의 최대값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4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값들을 또 어떻게 해달라? 곱하기 해달라. 그래서 곱해서 최종답도 2로 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 개형을 완벽하게 좀 이해해야만 또 풀이가 진행되는 거니까 아주 쉽다고만 할 수는 없고요. 자, 일단 주어진 식이 똑같은 생김새라는 좀 이런 힌트되는 요소들은 좀 잘 캐치해야 되겠고 그 부분 정리를 좀 했는데 자, 이게 이제 계산을 이제 요 숫자를 계속 2를 들고 다니면서 산수해도 되긴 되겠지만 그럼 조금 계산하는데 불편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식을 좀 아주 깔끔하게 놓고 이 부분 주어진 범위 이제 잊으면 안 되죠. 3부터 4까지 범위 그 형태 그래프 됐습니까? 유리함수 그래프 1, 3, 4분면 형태에 그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렸고 요 사이에 됐습니까? 이때 이제 이차함수 꼭지점이 이제 2,0이 되니까 여기를 지나는 건데 아래쪽으로 그리고 커야 되니까 더 위쪽 그려야 되고 됐죠? 올라갈수록 최대, 내려올수록 최소 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이 접근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그래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들은 이제 학습할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항목들이죠. 자, 그 중에 좀 그럴싸한 문제 풀이를 또 하나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자, 8번 마무리합니다. 9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대략 어떻게 그려지죠? 뭐 점근선이 있으니까 점근선은 뭐 1쯤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고 y로도 점근선이 2가 있을 텐데 x-1분의 2배의 x-1 처리하게 되면 뭐 얼마죠?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1에서 이제 양수 이런 쪽에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보다 큰 쪽이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되죠?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y절표는 5가 되더라도 이런 형태가 뭐 대략 1 집어넣으면 2쯤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그래프 거리 최소값 그럼 뭐예요? 평행이동해 가서 접하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겠고 y절표는 모르니까 뭐 n 이런 식으로 놓고 직선을 좀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 만나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n이라는 거 하고 x 마이너스 1분의 2x 마이너스 1하고 되죠. 자, 곱하기를 좀 처리할까요? x 마이너스 1에 3x 마이너스 n 부호 바꿔서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전개해서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에 n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에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n이면 되죠. 플러스 1x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n에다가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식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접할 때니까 판별식도 열심히 해야 되죠.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오, 숫자가 이렇게 또 커지나요? 12에 n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돼서 d 제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요,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n에다가 마이너스 10n 처리 되겠고,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0이니까 13 이렇게 되는 거. 와, 또 이제 또 왜 숫자들이 막 다 이렇게 가야 되죠? 참 마음에 안 들어. 에이, n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접할 때니까 5보다 좀 커야 되겠죠? 자, 루트 25에서 AC 13을 빼니까 12가 됩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접선식이 되어 있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 부분에서 이제 좀 잘 생각하게 되면 이쪽에서 만나는 x좌표가 나오죠? x좌표가 6분의 n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가 만나는 x좌표가 되겠습니까? 됐죠? 좌표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좌표 찾아서 풀어가는 게 좀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러면 뭐 그냥 요 식을 그대로 원래대로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 플러스 2 루트 3인가요? 4, 3, 12, 2 루트 3 이렇게 되겠고, 원래 직선은 y는 이꼴 마이너스 3x 플러스 얼마였죠? 직선 방식 플러스 5였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 이제 교점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운 거를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자, x좌표에 2를 대입하게 되면 y좌표는 그럼 얼마가 되죠? 2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거리를 구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대신 요 식은 이렇게 이항시킨 거로 할까요? 뭐 이렇게 이항시켜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한 번씩 다시 쓸까요? 그럼 3x 플러스 y 마이너스 5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써서 놓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3, 1에 12 처리가 되면 되겠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3에다가 2에서 5 처리되니까 약분되고, 마이너스에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거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10분의 2 루트 3 루트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거 약분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루트 30이 되나요? 와, 루트 30도 안 풀리는데요? 자, 5분의 루트 30이 있어야 됩니다. 3번에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아주 많이 어려운 아이디어, 뭐 심오한 아이디어에 있어서 뭐 아이디어를 얻어내기 어렵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계산 절차가 조금 복잡한 거니까, 그리고 맨 처음 접근법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프를 좀 빨리 좀 그려봐야 되겠고요. 직선하고 거리를 구하는데 최소가 되는 거니까 평행이동 형태에서 접할 때 부분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직선 방식 만들어서 그 다음 이제 함수 관계에서 판별식 D0에서 지금 이제 판별식 D0까지 해서 이제 식을 유도해 주는데 뭐 산수가 끝까지 좀 괴롭힙니다. 자, n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구하면 이게 좀 답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접하는 이 직선 방정식이 얻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좌표 자체가 편하면 접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해버리면 또 좀 편리한데, 그렇지 않아서 뭐 이게 편리한 숫자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편리한 좌표 구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가 됐습니다. 좀 이제 계산 절차가 좀 복잡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이 좀 헷갈릴까봐 큰 흐름들 다시 한번 좀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개념 이론 정리 잘 적용해서 풀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함수, 우와, 분자 분모가 3차로 되어 있네요. 그래프의 점중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그런 x좌표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식을 그대로 놓게 되면 3차분의 3차가 매우 복잡하죠.
자, 지금 3차 나누기 하게 되면 1이 이렇게 튀어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분자에 뭘 쓰면 되죠?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되어 있으면 분자는 빼기 하면 되잖아요. x 사라지고 빼기 하게 되면 마이너스 8x 그럼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8x 제곱이 되겠고 지워지고 빼기 더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나갔으니까 8 공통이가 이렇게 처리되네요. 그럴싸하게 좀 정리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이거 3차는 또 어떻게 하죠? 조립제법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우선 1이 보입니다. 1 쓰면 4 되고, 4에 3에 3에서 지워지겠고. 됐습니까? 아, 그럼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x-1 처리되겠고, 이 부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 처리해주면 됐죠? 됐습니다. 분차는 8 써져 있고 x-1,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약분이 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y가 상당히 깔끔하게 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1은 이미 좀 나가 있으니까 정수 됐고요. 그렇다면 주어진 뒤쪽 파트 부분이 이곳이 정수가 되게 되면 큰 틀에서 전체의 값 정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곳에 x에다가 정수를 대입해주고 y 값이 그럼 이제 정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x 플러스 3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의 약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 8 됐습니까? 2, 4, 8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것들이 값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기는 이 x 값들이 무려 8개나 생기겠는데 8개의 값을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8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간단히 나온 거 아시죠? 이거 뭐 다시 써봐야 될까요? 이런 처리가 좋은데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8 마이너스 3 마 8 마 3 뭐 이런 식입니다. 더하기 하게 되면 이제 요렇게 다 소가 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3만 계속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좀 한 방에 좀 처리해서 마이너스 24 이렇게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좀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맨 처음에 문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냥 3차분의 3차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양 만들어 가는 거겠고.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역시 주어진 식들 그대로 문자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인수분해들을 쫙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관계를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1차로 좀 해야 될 일이 같습니다. 1은 정수니까 됐고,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유리식 파트 부분이 정수면 되겠다. 물론 x는 제 정수를 대입했을 때 정수가 된다. 근데 8 나누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8의 약수 형태, 정수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자, 약수 형태가 되면 된다. 됐죠? 중요한 문제라서 또 흐름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화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1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 U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연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이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 연산이 이런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한번 어떤 연산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슈 표시해주고 보게 되면 A 교집합 B는 여기고 그곳에다가 합집합이니까 이곳에 추가해야 되는데 A 합 B의 여집합이면 바깥쪽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추가돼서 해집합이 되는 뭐 그런 형태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연산 이거 나왔을 때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A 연산, B 연산 이렇게 나왔을 때 전체 집합 이렇게 처리돼 있을 때 자, 이게 지금 A, B에 대한 연산이니까 A 연산할 때 A 이렇게 한번 들어가고 B 연산할 때 이렇게 한번 들어가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바깥쪽은 0번 이렇게 되죠? 그런데 최종 하집합은 이거 2번 체킹된 곳하고 체킹이 안 된 곳 이곳이 해집합이 되는 거니까 짝수번 돼 있는 곳이 최종 해집합이 되겠다. 이런 형태로 조금 규칙을 이해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좀 잘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참고사항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좀 다른 연산 규칙에서 오히려 이렇게 해집합이 되는 연산 규칙도 있는데 지금 이 집합하고 이 집합하고 둘을 합치면 또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재미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초 정보를 조금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보기 가서 좀 살펴볼까요? 자, 기억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A 연산 B하고 B 연산 A를 한 결과 같으냐 물어봤는데 연산 규칙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A 합 B의 여집합이다. 근데 이제 B 연산 A를 하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서로 맞바꿀 겁니다. 근데 요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A 결과 똑같거든요.
그 다음 이쪽에서도 이곳과 이곳을 이렇게 서로 맞바꾸게 된다는 얘기는 A 합 B하고 B 합 A 하는 거니까 결과가 똑같아지죠. 이건 뭐 같은 얘기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요. A 연산 B가 되는데 갑자기 문자도 바꾸고 여집합으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제 위치 바꾸는 건 별 문제가 없으니까 요건 이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모양이 되겠고 이쪽은 A 여집합, 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드물광 법칙을 연습시킨 것 같습니다. 이쪽은 A 합 B의 여집합이 되겠고 이쪽은 A 교집합 B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고 보니까 이 괄호하고 괄호를 서로 맞바꾸게 되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합집합이니까 바꾸더라도 결과가 똑같아지죠. 자, 아주 재미난 표현으로 지금 니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디귿, 리을, 미음을 이런 부분들을 해 가야 되는데 주어진 시계에 역시 계속 다 대입하게 되면 되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효율적으로 잘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짝수 이런 형태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A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이 있는데 지금 디귿을 보게 되면 A 할 때 한 번, A 여집합할 때 한 번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전체 표시한 곳에서 짝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공집합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짝수번 된 곳이 해집합이 되는데 짝수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공집합이라서 맞다 이렇게 간단히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자, 리을은요. 리을은 A하고 전체 집합입니다. A 할 때 한 번 표시가 됐고 전체 집합일 때 한 번 표시가 된다면 이곳은 이렇게 두 번 되죠. 전체 집합일 때 이렇게 표시되고 A 할 때. 자, 그럼 짝수번 되는 곳이 어디가 되죠? 이렇게 A 집합이 되니까 답을 A로 답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A 여집합이라 했으니까 이건 틀렸고요. 미음은 A하고 공집합. 미음 할 때는 전체 집합이 있는데 A 할 때 한 번. 공집합은 어떻게 표시가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바깥쪽이 0번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A의 여집합. 짝수번 되는 곳. 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틀렸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비읍은 그냥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집합한 부분들은 위에 이제 벤 다이그램을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전체에서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아래쪽 벤 다이그램이 되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은 맞겠다 하면 답을 5번으로 이렇게 답해갈 수 있는 건가요? 아,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 한 문제인데 이게 보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연산 규칙은 이게 좀 잘 나오는 연산 규칙입니다. 제가 지금 이쪽에 반대되는 형태 표시한 요것도 연산 규칙에서 잘 나오는 거고, 지금 표시된 요것도 잘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연산이라고 하지만 어떤 특징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등장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 연산 규칙의 특징, 최종 짝수번 되는 것이 해집합돼서, 자, 이런 걸 통하니까 지금 디귿, 리을, 미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좀 잘 처리가 됐죠? 자, 원래 이제 기억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똑같이 이 연산 규칙으로 처리해도 되는데 취지 자체가 이제 교환 법칙 성립하느냐. 사실 이제 요 연산 규칙은 교환 법칙하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 두 개가 이제 성립하는 그런 연산 규칙이거든요. 분배 법칙은 안 됩니다. 자,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인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자체도 역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 규칙이라서 출제가 잘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좀 홀수번 되는 것이 최종 해집합이 되어가는 거니까 짝수에 이제 반대되는 형태로 또 표시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제가 되면 수월하게 풀이를 하면 아마 좀 보탬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일반 연산과 관련된 연산 규칙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꼼꼼하게 조금 까탈스러운 거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bn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려줬습니다. a와는 1,0 쉽습니다. bn은 an을 대칭해서 해야 되겠다. 이거 뭐 그렇다면 이제 좌표를 좀 서서히 표시해 가면서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1,0에다가 뭐 좌표를 써야 되는가요? 뭐 a에 대해 1, 이렇게 좌표를 쓰겠습니다. 그럼 또 y는 equal x 대칭이니까 y는 equal x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bn이라는 것은 얘를 대칭해서 이동시킨 것이다.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이것이 이제 0,1이 될 건데 이것이 이제 b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n이 홀수이면 그러면 a1 구했으니까 a2는 b1을 y축으로 1만큼 a2는 b1을 y축으로 1만큼 평이동 이곳이 a2가 돼서 0,2가 되겠다. 됐습니까? a2를 구했습니다. 이 치킨 점이다. 그러면 b2는요? b2는 왜 아까 나온 거니까 대칭해서 그럼 다시 대칭해서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와, 이곳이 그러면 또 뭐다? b2다.
2,0이다. 됐습니까? n이 짝수이면 a3는 b2를 굉장히 a3 x2로 와 그러면 또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a3가 나와서 여기 이제 3,0이 되겠고 그러면 또 나오면 또 대칭 이동을 해서 이곳에 와서 0,3이 되게 되면 여기 이제 b3가 되겠고 홀수돼 있으니까 또 가서 이제 A3가 되는 거예요. A3가 나왔으니까 A4가 되는 거죠. 이거 좀 말해주니까 헷갈립니다. 되겠고, 그 다음 또 다시 대칭 이동해서, 그럼 여기가 이제 4,0이 되는데, 이곳이 그러면 B4가 되겠습니다. B4. 4,0. 됐습니까? 자, 이런 규칙으로 쭉쭉쭉 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 A는 이쪽에, 자, 쭉 나오겠고, 지금 또 우리가 뭘 구해 그런 거죠? A20, B10이 필요하군요. 됐습니까? 자, A는 짝수들이면 이쪽이 나오거든요. 짝수 이렇게. 됐습니까? B도 짝수죠. 10이니까 이쪽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재밌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기 좌표를 보십시오. A2에 2, 4에 4, 2에 2, 4에 4. 와,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이제 규칙 이해를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좌표를 몇 개 좀 더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건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A20을 구해달라. 위쪽에 규칙이니까 0,20이 되겠습니다. B10을 구해달라. 자, X축에 있으면 10,0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10 공통이니까 튀어나가는 센스를 발휘해주면 여긴 1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2제곱 처리되게 되는 거니까 10루트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계산 결과는 10루트 5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 이거 사실 겁쟁이만 아니면 되는군요. 겁쟁이만. 뭐 좌표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런 내용에 이렇게 긴 많은 내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뭐 겁을 팍팍 먹는 건데 우리는 겁쟁이 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 주어지는 것부터 규칙을 짜먹지 여기다 좀 진하게 한번 좀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좌표 가르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갔다가 또 갔다가 또 왔으니까 좀 가게 되면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뭐 이런 형태 규칙 이해를 통해서 살펴가는 거니까 차분하게 대처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발 좀요. 문장 길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좀 대처 이런 거일수록 사실 쉬울 수도 있는데 차분하게 메모하면 풀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거니까 자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직선 위의 점 P와 X축 위에 있는 두 점, Y축 위에 있는 두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두 삼각형을 만들었다. 넓이를 S1, S2라고 하자.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자, 어떤 문제인가요? 일단은 점 자체가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해서 B 값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혹은 뭐 2A 플러스 B는 이꼴 4 이런 뭐 관계식이 좀 되겠죠. 자, 이제 그럼 넓이를 좀 자연스럽게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S1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의 밑변 길이 좌표 자체가 아까 빨리 읽었는데 13이었고 여긴 뭐 3호인가요? 35 13 됐습니다. 뭐 밑변 길이가 가볍게 2 처리되겠고 그럼 높이 자체가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럼 S2라는 것은 2분의 1의 밑변 길이는 역시 2가 되겠고 그럼 높이가 이쪽이 되니까 A 처리돼서 결과 역시 또 깔끔하게 나오겠습니다. 이럴 수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게 뭔가요? S1분의 2 S1분의 2 더하기 S2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열심히 좀 대입을 해서 B분의 2를 먼저 써야죠. 뭐 어쩔 수 없이 A분의 1 이런 형태 주어진 식이 무엇을 구해달라.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 AB 관계식은 요거에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관계식 좀 써볼까요? 2A 더하기 B는 4 이런 뭐 관계식 주어져 있는데 자, 이 주어져 있을 때 다시 또 여기도 합형태인데 이거 어떻게 구하죠? 좀 머리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최소값을 구하는데 자, 제 생각은요 이런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2A 플러스 B를 좀 이곳에서 곱하기를 해주고 B분의 2 더하기 A분의 1을 지금 구해가야 되는데 이걸 좀 곱하기 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지금 4짜리를 곱하기 했으니까 4로 나눠주게 되면 이 계산 결과가 1이니까 똑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좀 이제 전개를 하겠죠.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은 2가 되겠고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고 그 다음
자,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b분의 4a에다가 또 이렇게 전개해주면 a분의 b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어떤 형태를 만든 거죠? 역수 형태를 좀 만든 거죠, 이 식이. 됐습니까? 자, 이 역수 형태 문자가 돼 있는데 값을 구해달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산술기하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크다. 이거 하면 산술기야. 그럼 문자가 잘 사라지면서 4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얼마로 풀립니까? 4로 풀려서 전체가 8인데 또 4로 나누니까 계산 결과는 얼마?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2가 되겠다. 그래서 2를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부분의 식이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것도 뭐 넓이 구해가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최종 풀어야 될 그 식 자체가 대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모양인데 주어진 식하고 식은 이런 거고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가 이제 단순 산술기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묘하게 연결시켜가는 이 부분. 자, 이렇게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는 절차에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학습을 좀 잘 해서 따를 때에도 이런 거 나왔을 때 좀 유효적절하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14번 함께 합니다. 내 실수에 대하여 합이 주어져 있고 제곱합이 주어져 있는 거죠. 3 곱하기 되는 것은 이때 이거 W입니까? 오메가입니까? 자, 이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열심히 구해서 합을 구해달라. 와우.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들이 아주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값을 구해달라고 해서 이 값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리 자체를 이런 형태로 해야 좀 그나마 좀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3x제곱 3y제곱 3z제곱 25 마이너스 3 오메가 제곱 혹은 뭐 W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거를 구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운 거랑 연결시켜 갈 수 있을까? 여기 이제 1차고 여기 2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떠올리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으쌰, 열심히 다 써갑니까? 문자 개수가 많아서 한참 걸립니다.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을 썼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이곳에 2를 만들면요.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쪽이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정보를 이제 여기다 좀 대입하면 좀 되는 모양 같습니다. 아주 이게 교묘합니다. 여기가 3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곱하기 한 결과를 이렇게 제공해 준 거죠. 25-3오메가 제곱. 됐습니까? 이곳은 뭐 제곱이니까 뭐 바꿔도 되겠죠? 5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0 오메가 플러스 25 처리되는 거니까 이항시키면서 4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0 오메가 돼 있겠고 25가 소거되는데요?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2배의 오메가 처리되면 오메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오메가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W 혹은 뭐 오메가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최소값, 최대값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의 합은 2분의 5 이렇게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렸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주어진 이 식, 그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 이게 아이디어 떠올린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한 이 모양으로 매치업 돼 간다는 이 부분이 진짜로 좀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가 있긴 있는데 그걸 좀 설명드려야 될까요? 좀 이 부분에도 그것도 좀 만만치 않아서 뭐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제곱 부분들은 좀 달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러면 위에 주어진 식 부분에서 가서 3으로 나누면 되죠. 3분의 25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또다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 빼기 2배의 xy, yz, 뭐 zx 이렇게 처리된 거라고 보고 그럼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식이 얼마죠? 5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대입하게 되고 빼기 2배의 이렇게 된 식이라고 보게 되면 이곳에서 이제 이항시켜서 그러니까 2배의 xy, yz, zx는 5 마이너스 이게 이제 이렇게 같은 거죠.
이항시키니까 5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빼기 3분의 25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산수해서 요 값을 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하려는 것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빼기 xy yz zx 이 부분 0보다 크다. 이곳에다가 여러분들이 배운 식을 갖다 대입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항상 크거나 같다. 됐죠? 절대부등식이니까. 자, 요런 거를 이용하는 풀이. 요런 것도 좀 가능은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요건 이제 수식이 아무래도 좀 더 길어지죠? 길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권장 사항은 위에서 풀이한 부분들이 좀 더 권장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이디어 얻어내는 부분들이 매우 힘듭니다.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셔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시험 장소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세 단체 ABC의 봉사활동 희망 신청서를 받았다. 응답하지 않은 학생이 5명이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한 곳 이상에 신청하였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 2곳 이상 신청한 학생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세집합 형태에 대한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A 합, B 합, C 요 명수 자체가 45다라는 관점을 갖고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벤 다이그램을 좀 그려서 각각 이제 뭐 2곳, 3곳 이런 곳이 나오면 이런 형태를 쳐야 되는 것이 풀이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A, B, C, X, Y, Z, 뭐 K 이런 형태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을 잘 메모하면 되죠. 자, A 더하기 X 그 다음에 이렇게 자, 23명이라고 했습니까? 23명 B, X, Y, K 명수가 26명 그 다음은 뭡니까? 우와 뭐죠? 아이고 이거 좀 자, C집합은 이쪽이죠. 자, Y 됐죠? 그 다음 K까지 됐습니다. 이게 19명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 A와 B를 모두 신청한 학생 A와 B를 모두 신청한 거는 여기죠. X 플러스 K 이 부분이 11 B와 C B와 C 이렇게 된 건가요? Y 더하기 K 이런 부분들이 또 8명 이런 것들이 좀 메모돼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왕창 다 더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한 힌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그 다음에 3배인가요? 자, 열심히 더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40에 50도 나오고 하나 올라가고 60이 될 것 같고요. 5에다가 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근데요, 문제에서 여기 A 합 B 합 C가 45라는 것은 이게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와우 이것도 다 써야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45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문제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자, X도 이렇게 남고 이제 2K가 처리되겠고 45를 빼면 되죠. 자, 그러니까 23에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요 부분을 또 이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여기 나온 정보 둘을 또 더하게 해주면 뭡니까? 이렇게 되고 2K 되는데 이 부분이 19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 정보 역시 또 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얼마가 됐습니까?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결과 하나 좀 얻어냈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해서 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어진 정보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이 4라는 결과를 좀 얻어냈습니다. 자, 어렵게 얻어낼 겁니다. Z값 4.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무엇을 물어봤죠? 자, 무엇을 물어봤나요? 2곳 이상 신청한 학생 수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2곳 이상 신청했다는 것은 요만큼 부분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k 더하기 4 이렇게 여기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이 여기 주어진 정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최소가 될까요? 어떻게 해주면 최소가 될까요? 좋은 방법 뭐 없겠습니까? 자, 최소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 k 값이 점점 어떻게 되면 되죠? k 값이 커지면 되죠? 맞습니까? k 값이 아예 커져버리면 되겠습니다. 이 둘 부분에 숫자가 주어졌으니까 아예 크게 해서 K값을 8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K값이 8이 되게 되면 됐습니까? K값이 8이 되게 되면 Y값은 0이 되고 됐습니까? 8이 되니까 X값은 얼마?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3 이렇게 처리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합집합이 1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곳에다가 4가 더 추가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전체 15 이렇게 됐습니까? 또 마지막에 또 구해야 될 것이 또 최소값 이렇게 돼서 이게 연산해서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연산해서 나오는 것은 Z값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연산해서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나온 결과들을 좀 이용해서 또 마지막에 좀 약간 또 생각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 면이 간이 된 거니까 좀 차분하게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 항목은 뭐냐면, 세 집합과 관련돼서 각각 뭐 두 곳 뭐 이런 표현들, 자, 뭐 세 곳 모두 이런 표현들 나왔을 때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좀 생각하는 거. 자, 문자도 좀 제가 좀 규칙적으로 놓은 거죠. 이렇게 각 집합에 따른 이런 형태로 규칙적으로 놓은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연산할 때도 조금 종류별로 좀 정리하기가 좀 쉬워서 아마 계산이 좀 잘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주어진 정보들 조금 까탈스러운 거니까 복습도 하시고 해서 여러분들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 n에 대하여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 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뭐 합성함수대로 하는 건데요. 자, 기억을 풀려면 이거 전부 다 이제 3으로 나눈 나머지인 거니까, 원래 n 자체가 나머지가 0일 때, 나머지가 1일 때, 나머지가 2일 때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요, f가 이제 뭐 fn을 구하게 되면 나머지를 구하는 건 0인 거고, 그 다음 건 1이 되고 그 다음 건 2가 되는 이런 모양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억을 좀 알아보면 되겠죠. 자, 기억 조사하겠습니다. 합성함수 위에를 대입하게 되면 0인 거고, 0을 또 나머지를 구해보면 또 같이 0이 되겠고, 1은 1, 1은 2. 기억은 또 별거 없이 그냥 성립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자, n 자체를 이렇게 나눠서 니은 들어가는데 나온 결과인데, 이런 숫자를 6으로 나누겠다. 6으로 나누면 또 다시 이건 0이 되겠고, 이건 또 1 되겠고, 이건 2 되는 거니까 뭐 이 문제? 상관없겠습니다. 자, 근데요, 처음부터 6으로 나누는 것도 오른쪽에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숫자를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n 자체를 니은을 풀이하기 위해서는, 니은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6k 플러스 1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6k 플러스 2, 6k 플러스 3, 6k 플러스 4, 6k 플러스 5 이렇게 나눠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또 3으로 나누게 되면 요거는 어차피 그냥 3k가 되겠고, 요 부분도 이제 3k 이렇게 처리되는 모양 형태에서 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것에서 알아야 될 것은, 좌변은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0, 1이기 때문에 그걸 6으로 나누게 될 때 최종 나머지는 0, 1, 2가 되지만, 오른쪽은 맨 처음부터 6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가 0부터 5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가 같아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은요, 6으로 나눈 나머지에서 0, 1, 2, 3, 4, 5가 나왔는데 그 녀석을 다시 3으로 나누게 되면, 자, 요 부분은 어차피 0 처리될 거고, 그죠? 요 부분은 1하고 요 부분은 또 다시 묶어져서 1로 되겠고, 그 다음 이 부분은 묶어져서 또 2가 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맨 처음 3으로 나눈 나머지랑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 됐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리을은 6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이런 숫자들이 나왔는데, 그런 숫자들 0, 1, 2, 3, 4, 5를 또다시 6으로 나누게 되면 똑같이 0, 1, 2, 3, 4, 5가 나오겠죠. 처음 숫자랑 결과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같아지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5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제 겁먹지 마시고, 3으로 나눈 나머지, 6으로 나눈 나머지, 뭐 그냥 잘 안 되면 숫자 0, 1, 2, 3 혹은 뭐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을 때는 좀 0은 좀 그런가요? 그럼 뭐 1, 2, 3, 4, 5, 6 뭐 1, 2, 3 이런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처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숫자를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이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 합성함수 식에 너무 쫄지 마십시오. 17번 시작합니다. X집합, Y집합, Z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 각각 집합은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요. 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에 대해 원소에 대해서는, 자, 대입해진 원소가 다르면 나온 결과도 달라야 되겠다. 대입해진 원소가 다르면 나온 원소도 달라라. 즉,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어라, 이런 얘기니까 이 부분은 1대1 함수가 되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합성함수 한 결과 최종 치역은 두 개가 다 나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럴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A, B, C가 가서 대응될 때는 A, B, C, D 이렇게 4개가 나와야 되는데 1대1이 돼야 되니까 아무거나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서 대응된다면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4가지.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 다른 거 대응돼야 되니까 3가지. 가서 다른 거 뭐 이렇게 대응돼야 되니까 뭐 2가지. 이런 형태가 함수 f의 대응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집합을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A, B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나온 결과가 그대로 치역이 된다는 얘기는 요 A, B, D 요 녀석이 가서 대응됐을 때 A, B에 모두 대응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A, B에 대응되는 건 전체 가지수가 2가지 이렇게 해서 8가지인데 왕창 다 A로 가는 거 이런 경우는 이제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가지를 빼면 되죠. 왕창 A, 왕창 B 이런 거. 자, 근데요 그냥 요 개수를 구해가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순서상이니까 대응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C는 어떻습니까? C는 마음대로 아무거나 대응돼도 되죠. 그러니까 곱하기 이런 가지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순서상 개수니까 이걸 이제 곱하기 해야 되는 거니까 숫자가 커집니다. 야, 이거 24에다가 곱하기 여기가 8에 6이 12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요거를 2 곱하기 12제곱이 되겠습니다. 우린 12제곱이 144라는 걸 아니까 맞습니까? 12제곱. 자, 그렇다면 정답 288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함수 대응 가지수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대입해준 원소가 다르면 나온 결과도 달라야 되겠다.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라. 1대1 함수다. 그 조건에 맞춰서 1대1 함수 개수를 쭉 구해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순서상에 올 수 있는 게 다 구해가면 겁니다. 다음 조건 이렇게 돼 있어서 치역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합성함수가 진행될 때 이때 이제 2개가 다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함수 개수가 8개 되는데 그곳에서 왕창 A로 가거나 왕창 B로 대응되는 게 2개를 빼서 자, 문제 조건 치역이 나왔는데 그냥 요런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G의 순수성 좀 G는 이제 대응해야 되니까 이곳에서 이곳으로 가는 함수 대응이니까 C가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가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런 부분들이 아주 독특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144에 답하기 쉬운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곱하기가 2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배 돼서 288대 가는 거니까 학습 신경 꼼꼼하게 아주 문제 주어진 것들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세 집합 역시 주어져 있습니다. 아, 숫자가 재밌는데요. 1, 2, 3, 4, 3, 4, 5, 6, 5, 6, 7, 8 됐죠? 1대1도 대응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오호, 각각 하나씩 딱 되겠습니다. 이때 조건 만족할 때 값을 구해달라. F3 한번 좀 벤 다이그램도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1, 2, 3, 4가 가서 우샤 3, 4, 5, 6 이렇게 대응돼야 되고 그 다음에 5, 6, 7, 8 이런 식으로 좀 대응돼야 되는데 3이 가서 대응된 숫자하고 G에 3이 가서 대응된 결과가 서로 어떻게 같아야 되겠다. 근데 이 3이 가서 대응되는 건 아무리 작아도 5가 즉 5하고 6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럼 이쪽이 가서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처음에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2가지가 되는군요. 그렇다면요 1, 2, 3, 4에 3, 4, 5, 6에 아이고 이거 하나 그려서 되는 줄 알고 자 그러면 요 부분이 3이라면 이렇게 3 되는 걸 그려놓고 요 부분이 6이라면 3이 가서 대응되는 숫자도 6 이렇게 그려놓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벤 다이그램 다 그렸습니다. 합성함수 1이 가서 나온 결과가 최종적으로 5다. 그럼 위 벤 다이그램 그럼 1이 가서 3이 이렇게 대응된다는 뜻인 거요? 이때는 5가 나오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건 메모가 안 되고 자 그렇다면 위에 거를 자연스럽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역함수 거꾸로 가는 거죠. 근데 3이 가서 거꾸로 가서 대응돼야 되는 건데 거꾸로 가서 대응돼야 되면 위에 거는 1이 되는데 1이 되면 안 되죠. 위에 벤 다이그램이 아니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 벤 다이그램이 아닙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니은을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5는 뭐에서 나왔을까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리을 가서 볼까요? 4가 가서 대응돼서 F4 그래서 대응되면 이제 뭐가 나오겠죠? 4가 가서 대응되면 나올 만한 것들이 무지하게 숫자가 많은데 근데요 문제를 보니까
그 나온 결과 그걸 또 다시 대응하는 거니까. 근데 빼서 나와야 되는데 F에서 그냥 해서 나온 것은 아무리 하더라도 5밖에 안 나오죠. 이게 지금 6은 무조건 안 되는 거니까 F4에서 나온 결과가 3, 4, 5가 될 수 있는데 되죠. 그 다음에 G 가서 대응 결과는 결과에서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G4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7 나와야 되겠고, 이런 경우는 6 나와야 되겠고, 이런 경우는 5가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지금 마구 쓰면 안 되고 조금 더 규칙적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자, F4가 3이 나왔다는 얘기는 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G3이 그럼 얼마가 나와야죠? 3이 돼야 되니까 5 이렇게 처리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G3은 6이 약간 이미 좀 정해져 있으니까 요건 안 됩니다. 안 됐고. 그러면 여기 때는 이제 G4가 6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역시 6이 나오면 또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안 됩니다. 요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G5가 결국은 얼마가 나겠습니까? 7이 나와야 됩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F4가 5, F4가 5가 돼야 되겠고, G5가 7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 맞습니까? F4는 5가 되겠고, G5가 7-2 해서 또 5가 되는 거니까 맞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해결됐고, 요거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F2를 최종적으로 5 나오는 부분을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서 대응될 게 뭐가 되겠습니까? 5가 나와야 될 숫자들은 가서 봐야 될 부분이 뭐 다른 게 없겠습니다. 그럼 4가 지금 6이 가서 나오거나 뭐 이렇게 좀 처리가 돼야 되는데 과연 뭘까요? 자, 그때 이제 좀 해야 될 것은 3이 가서 대응되는 이 숫자들은 지금 1보다 큰 숫자니까 요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여기 다가 해결됐습니다. 됐습니까? 다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1이 가서 대응될 건 이제 4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F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G4가 가서 대응될 것이 과연 5일까요? 8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 G4 부분이 6이 되면 안 된다 됐고 5, 7에다가 G4가 8이 될 수도 있나요? 자, F4가 5 나왔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약간 고민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자, 다른 조건 없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F1은 이제 4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좀 이제 문제가 없겠고 그 다음에 G6 6이 가서 대응된 숫자가 그럼 과연 5일까요? 6, 8일까요? 이 부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될 것 같나요?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와 아까 진작 점검을 할까? 자, F1이 여기 있었거네요. F1이 4라면 F4는 5가 되는 거겠고 그럼 여기서 끝났습니다. F4가 5가 됐습니다.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괜한 거 가지고 고민할 뻔했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8은 뭐 여기서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G6이 8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좀 살짝 빠졌습니다. 8.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 12 그에 관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금만 신경 못 쓰면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F3, G3 나온 것 때문에 3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부분이 5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6인 경우 둘로 나눠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표현이 됐는데 그 다음 조건에서 살펴봤을 때 위에 부분이 안 된다는 걸 해결됐고요. 그 다음 이 나온 조건들 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세 개의 부분을 나눴고 그 부분에서 해결되는 부분을 찾아간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 둘 처리해서 한 부분 이거 조금 이게 시험 막바지 됐을 때 과연 집중력이 이렇게 발휘되느냐 뭐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집중력 발휘해서 잘 처리하면 풀 수 그렇게 아주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차분하게 꼼꼼하게 잘 처리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 서술형 문제가 되겠고 화성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정수 M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달라. 자, 어떻게 되죠? 3n제곱 일단 식은 좀 m제곱이군요. n제곱 플러스 1 좀 이항시켜서 써놓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 되는데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가정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결론을 부정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n값을 지금 저 요식을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은 3 곱하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3의 배수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a 플러스 1, 3a 플러스 2 이렇게 좀 나눠서 대입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제곱 플러스 1을 하게 되게 되면 이걸 대입하게 되면 자, 9니까 9, 3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니까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둘째요. 자, 요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제곱 플러스 1 계산하게 되면 이거 제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9n 제곱 되니까 3a 제곱이 되겠고 6a는 2a 되겠고 됐죠? 자, 플러스 1은 뭐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 또 더하기 1이 있으니까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역시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요 부분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n제곱 플러스 1 전개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9n제곱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a제곱 되겠고 다음에는 얼마인가요? 12니까 4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또 요거 제곱할 때 4가 되나요? 4는 1을 남기고 1을 바깥으로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전히 나머지가 자 이렇게 쫙 처리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n제곱 플러스 1이 3의 배수다 라는 가정이 뭐가 되죠? 모순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3n제곱 마이너스 m제곱인데 자꾸 n제곱을 쓰려고 그러죠. n제곱 마이너스 0을 만족하는 뭐였습니까? 정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족하는 정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런 형태로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큰 흐름 틀을 봐서 규律법 형태에 맞춰 가는지만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규律법 주어진 거 증명할 때 규律법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제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를 좀 너무 간단하게 썼는데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n제곱 플러스 1은 자, 이곳이 3 곱하기 돼 있으니까 3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여기 조금 좀 길게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첫째 그래서 이 n을 자, 애초부터 3으로 나눈 거죠.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그거라고 해주면 나머지가 1 되겠고 요거 대입해주면 나머지 2 되고 이때도 대입하면 나머지 2 되는 것 좀 식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까? 이것은 3의 배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되니까 원래 식이 만족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큰 흐름들을 보셨습니까? 자, 제가 좀 이게 글로 쓰는 거에 좀 시간이 좀 걸려서 간단하게 좀 처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살붙여서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9번 화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시험 문제였습니다. 해설 좀 잘 마음에 들게 좀 잘 된 것 같습니까? 좀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많으니까 복습 잘 하길 바라면서 화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